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이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모으러 다니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대학생들 덕분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손수레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폐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던 그 대학생들이 광고하는 손수레를 고안해서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네요. 손수레 옆면에다가 광고판을 달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그래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광고 수입을 해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학생들의 이런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웃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유리상자가 불러줍니다. 아름다운 세상.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혼자 살릴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내 주제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네. 요즘은 살짝 더워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더위도 사실 느끼기 나름입니다. 전춘하 교수님처럼 살짝 덥다 하시면 정말 살짝 더워지고요. 아유, 왜 이렇게 무더워 하면 그렇죠. 정말 더 무덥죠. 네. 요즘은 저희 아이만 봐도 너무 네. 덥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덥다기보다 그냥 살짝 더운 정도?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이 서울대 사회공헌 동아리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그 손수레에다가 옆면에 광고를 붙이는 걸. 네. 너무 좋은 생각이죠. 왜 이렇게 그 생각을 이제야 했을까? 맞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상을 보고 나서 네. 너무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사실 영상 보고 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했는데 그렇죠.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요. 역시 서울대 사회공헌 동아리 다르기는 많이 다르네요. 네. 네.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관심과 사랑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한두 번 사실 이 생각을 한 거 아니라 네. 엄청나는 고민을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어르신들이 폐집 줍고 다니는 걸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네. 어떤 때는 같이 밀어주기도 하고. 밀어드리는 게 네. 그냥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어떤 때는 막 정말 폐지를 네, 좀. 모았다가 드리기도 하고 예. 이게 최선이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그래서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요즘은 어른들을 사실 대화도 싫어하고 잘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도 가끔 보이기는 네. 하는데 사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훈훈합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또 이렇게 손수레를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네. 힘도 생기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응원을 받잖아요. 예, 손수레 보니까 굉장히 네, 크더라고요.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실제 밀고 다니는 손수레보다 크면서도 가볍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수레만 제작한 거 아니라 어르신들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상품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이 상품이 알아서 돈도 네. 벌어준다니까. 그야말로 정말
사회 공헌이지만 이 재능 기부가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중국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손수레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저희가 편지 사연도 가끔 받곤 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마 어느 지역의 노인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른이 이제 연세가 되어도 자식들한테 부담되지 않게 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근데 어른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와서 이제 폐지 줍는 일을 많이 그렇죠. 하죠. 네. 한국과 그렇게 풍경이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중국에도 네네네. 이런 손수레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옆에다 광고를 붙여주면 그 광고의 수익이 어르신들께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손수레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가끔 그 손수레가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또 다 각기각색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 돕고 싶은 게 아니라 손수레 자체를 보는 거를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광고가 붙으면 또 네. 사실 또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유심히 저기에다가 뭘 붙이고 다니나 이렇게 보면서 네. 그 광고주한테도 고마움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약간 뭐 언덕길이거나 또 무거워 보인다 할 때는 밀어드리는 거는 네. 당연한 일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 영상 봤더니 손수레가 되게 산뜻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광고가 제가 본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옆에 있는 분들을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 광고에 대해도 한 번 더 그렇죠.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해서 네. 정말 이 친구들이 많은 젊은 분들이 어르신 돕는 일에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뭐 가볍게 가까운 식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동네에. 네. 우리도 저기다 광고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광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고주분들도 사실 그냥 어디에다 붙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작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뿌듯하게 본인들도 본인 아니게 재능 기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서로 돕고 나누는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구나라는 것을 이 손수레를 보면서 요즘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네. 네. 중국 지역에서도 또 이런 게 많다면서요. 서로 돕고 그러는 그 네. 청소년들이 많다고 얘기를 요즘은 들었거든요. 사실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독거노인 많다 보면 자식분들이 사실 효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 특별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농민공으로 타지에 가게 되면 1년에 정말 한 번도 못 돌아올 경우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 분들이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보탬 되려고 폐지를 줬다 보면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집안이 정말 쓰레기장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럴 수도 많아요. 있겠네요. 그런데 요즘은 중국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밀어주는 건 아니라 그 집에 찾아가서 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위생을 보면서 네네.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젊은 사람한테 사실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할아버지한테는 환경 개선을 해주는 이런 그렇죠. 영상이 홍보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그걸 보고 그 친구한테 이제 뭐 하트도 날려주고 이러면 네네. 작은 기부도 하고 아마 앞으로도 이제 젊은 사람과 어르신들이 서로 돕는 이런 사회가 점점 더 많이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좀 힘들게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더위에.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왜 거리 지나가다가 시원하게 이곳에서 쉬고 가십시오 하는 것을 전부 닫아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낮에 폐지 주는 할아버지들은 네. 그 가게나 이런 데서 옛날에는 사실 쉴 수가 편안하게 있었죠. 쉬고 물 한 잔 마시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막혀 있으니 공공기관에도 못 들어가고 네. 화장실도 마음 편안하게 다니지 못하니까 아마 더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정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행복의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경희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오빠네 집에 모여 놀자고 하자기에 나는 점심 때 오빠네 집으로 갔다. 오빠네 아파트에 들어서는데 파지 장사와 한 할아버지가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파지 장사가 할아버지를 발로 차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두려움 없이 달려갔다. 무슨 일로 다투시는지 모르겠지만 손대지 말고 말로 하세요, 말로. 갈 길이나 가. 내가 상관 일이 아니야.
파지 장사가 발길질을 멈추더니 나를 흘겨보면서 말했다. 할아버지는 자기 집 종이곽을 파지 장사가 훔쳐갔다며 떠듬떠듬 말했다. 이때 마침 둘째 오빠가 나를 말렸다. 할아버지, 어서 자리 피하세요. 그까지 종이곽 때문에 공연이 맞지 마시고요. 얼른 자리 피하세요. 할아버지는 썩 내키지 않았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자리를 떴다. 그제야 나도 시름을 놓고 오빠네 집으로 들어갔다. 오빠는 싱거운 걱정을 한다며 나를 훈계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오빠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오빠네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고 능히 해결해 줄 수 있으면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을 차마 받아줄 수가 없었다. 모든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고 명석한 오빠가 이렇게 명철 보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참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며 나를 서운하게 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며 사는 것이 지당하다. 크게 돕지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에게는 그렇듯 배려심이 많으면서 동네 할아버지에게는 너무도 무정한 오빠에게 그날 나는 크게 실망했다. 너무 놀랍고 서운했다. 옷깃 한 번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어찌 동네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가. 오빠도 60을 넘어서 70을 바라보는 연세이면서 말이다. 이건 아닌데가 아닌 요렇게 살아야지 하는 말을 많이 하는 따뜻한 삶을 꿈꾸며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엮어가고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어느 시기부터인가 네. 다른 사람의 제가 기억하기에 어렸을 때는 정말 작은 시비라도 붙으면 옆에 사람들이 벌써 나서서 말리고 그렇죠. 당연히. 다 온 동네가 이 네, 시비가 특히 또 일어나지 이렇게 않게. 싸움이 나면.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비를 말리는 사람보다 지켜보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시기가 지나니까 그거를 촬영해서 어디 올리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네, 요즘에. 부추기는 분들도.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인간과 인간 관계가 남의 일을 내가 간섭하지 말자 하는 그게가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렇죠. 사실 길거리 가다가 누가 이렇게 바라볼 때 싸움이 나서 약자와 또 강자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 약자가 막 맞고 있으면 그냥 가서 말리고 싶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다 저러다 내가 다치는 거 아니야? 저 싸움에 끼어들어도 될까? 하면서 망설이다가 네. 결국은 이 약자가 많이 막 다치거나 그런 경우를 그냥 바라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긴 저도 여자니까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말리지도 못하고 안타깝기만 한 경우 없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말리지 못하면 신고를 합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거기 뛰어들기는 어려운데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아마 이 네. 파지 장사가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길을 네. 막 할아버지를 찾잖아요. 할아버지를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막 뛰어들어서 그러니까요. 말리잖아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 빨리 피하세요. 맞습니다. 네. 사실 연세가 드시면 힘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힘은 약해지지만 고집과 네. 성격은 그렇게 많이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같이 해보는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네. 뭔가 같이 해볼 만하는데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해 저희들 언젠가는 저 할아버지 연세가 될 때 우리도 약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상황에 처해는 누구도 안 도와주면 네. 그 맞는 게 서러운 게 아니라 사실 도와주지 않는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네. 더 서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사실 가서 왜 진짜
말로 하지 왜 폭력을 쓰십니까 하고 한마디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리게 되면 그분도 사람인지라 말리는데 그럼요. 막 같이 홧김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 옛날에 보면 동네 싸움이 커지지 않는 이유가 항상 누군가는 뛰어들어가지고 용감하게 네네네. 뛰어들어서 말리는 과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그런 관객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용감하게 좀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누군가가 좀 나서서 그 싸움도 말려야 되고 특히 또 이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끼리는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돈의 8촌보다 더 네네. 가깝잖아요. 이웃사촌인데요. 네. 그리고 가끔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들 뭐 살짝 실수하거나 하면 혼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그거를 당연하게 내가 모르지만 혼나면 네. 어르신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뛰어가던 그 느낌이 많이 났는데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 담배 피우잖아요. 그런 것도 한마디 네네. 못하는 어른들도 좀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가. 네. 아까 저희가 폐지 줍는 얘기를 하면서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나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손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야단도 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옛날처럼 질서가 있는 사회가 네, 있었으면 합니다. 네. 변진섭이 노래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전수은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미소도 일종의 자세다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휴식 시간 복도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니 한 선생님이 학생들이 인사를 받으며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미소가 나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미소였습니다. 짧지만 찬란한 미소가 선생님이 사업이 행복함과 자기 학생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미소, 행복할 때 더 행복해지게 해주고 화날 때 마음을 가라앉히게 해준 후 자기 잘못을 먼저 생각해 보아라 가르쳐주고 실패하였을 때 건강해지고 더 노력하면 된다고 위로해주고 우리 이 다채로운 세상에서 미소가 없으면 생활이 너무 단조로울까요? 당신은 자기가 행복할 때 미소 지어본 적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꼭 달콤한 미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달콤한 미소는 자기 행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미소 덕분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화날 때 미소 지어본 적이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꼭 참회의 미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회의 미소는 자기 잘못을 정확히 보고 자기로 하여금 더욱 성숙하고 완벽하게 다듬어 줍니다. 이런 미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 우수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를 하였을 때 미소 지어본 적이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꼭 신심이 미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심이 미소는 실패의 원인을 청결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더욱 노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미소는 성공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미소는 일종 자세입니다. 일종 올바른 생활의 자세입니다. 미소가 있어서 우리는 평소 감수해보지 못한 느낌이 들 수 있고 다채로운 세상에서 다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또다시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찬란한 햇살이 선생님 미소에 비추어 한 폭이 아름다운 인물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피를 들고 있던 나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 글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미소라고 하면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막 이렇게 미소 짓지 않습니까? 네, 방긋, 네네네. 웃는. 네. 근데 보니까 화날 때 미소 지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실패를 했을 때 미소 지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학생이 참, 그 미소에 대한 관찰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화날 때 어떤 미소를 지을까? 승웃음? 실패할 때 미소도 마찬가지로 헛탈. 네네네. 허탈한 웃음이겠죠. 예, 그럴 때 사실 저희들 웃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거를 정말 미소 앞에 글 읽을 때는 그냥 미소 안에 행복함이라만 생각했는데 다양한 장소에 저희들 웃고 있다는 거를 잘 네. 관찰하고 썼네요.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오시는 선생님의 미소를 보면서 미소에 대해서 쭉 생각한 이 학생의 지혜도 대단하고 그리고 미소는 일종의 자세다라고 한 거 보니까 네. 어떤 철학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네. 제목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미소도 일종의 자세다. 저희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최고의 화장품은 미소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 번 웃는 거는 너무 쉬운데 매일마다 미소를 얼굴에 이제 달고 다니는 네네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은 다른 화장품이 필요 없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소도 일종의 자세다. 10대 아이가 철학적인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미소에 대해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우리 수은이 학생은 주변에도 미소를 많이 나누어 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선생님들도 미소를 많이 네네네. 나눠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같이 미소를 그렇죠. 웃는 사람한테 화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웃음을 지금 이런 상황에도 많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노래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